마이크를 좀 빼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 자료를 발표할 것을 수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강태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학교는 간단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 현장에 계신 근로자, 노동자들이 학생들이고요. 한 870분 정도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40세. 이렇게 해서 피드백이 오는 거 보면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발전 부문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저는 자기규율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고 많이 들어보신 주제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이제 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발걸음을 안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인지라 오신 분들은 살짝 보람을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발전 컨퍼런스의 처음인지라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부문이 이렇게 중요한 분야구나, 우리나라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이제 이어서 성킴 씨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패션이 전 추워서 이렇게 입고 왔지만 에드워드 6세가 만든 거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이제 지금의 시국이 안전을 이야기하기가 껄끄럽고 내지는 그런 퇴행의 시대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치적절한 강의를 들어서 매우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 시장을 제가 쭉 둘러보면서 이 발전 분야가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를 이미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제 두 갈씩 내지는 연역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발전 분야 최소한 5개사, 석탄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5개사는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아직 잘 모르시거나 내지는 거기에 좀 주마가편, 좀 이렇게 속도가 필요한, 이미 셋업은 돼 있으니까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정당성을 좀 더욱더 부여해 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1년에 이제 분사가 돼서 매우 오래됐는데, 제가 실은 발전사, 5개 발전사 중에 한 곳을 컴플라이언스 오디팅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꽤 됐는데 201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생활도 했는지라 이제 그래서 저한테 컴플라이언스 오디트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6개 발전소를 들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전소를 좀 이해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안전보건공단에도 있었는데 원자력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자력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원자력 가서 오디팅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압니다. 발전소의 해저드, 유해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관행을 가지고 계신지도 대충은 아는데, 발전 인재 개발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거기 출강을 이제 우리 교수님,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 덕으로 몇 번 참석도 해봤는데, 이런 컨퍼런스가 있는 건 처음 알았고요. 또 이렇게 부스를 두고 이제 관련 산업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이거 제가 거기서 돈 받은 건 아닙니다. 부스에서 얻어온 것들 제가 3개를 딱 얻어왔어요. 3개를 얻어왔는데, 여기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 매니지먼트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게 터빈 아닌가요? 하여튼 거기에 비계를 설치하고 이제 TA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비계를 이제 강관 비계를 아래서부터 쌓고 이제 수리를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곤돌라처럼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쌓고 오는 거라는군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개발했습니까? 이 업체가 개발했고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가 하나도 없었고 뭐 이제 발전소에서 사망 사고는 대부분 이제 TA 작업 중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다. 근데 이게 산안법에 맞느냐? 사실은 이걸 꼼꼼하게 훑어보면 산안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놀라운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창의적인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이 업체는 그 호퍼의 소재를 호퍼 잘 아시죠? 그 뭐 석탄이 이제 호퍼로 해서 들어가거나 할 텐데 호퍼의 소재를 잘 미끄러지는 재질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쌓이지 않게 하는 거죠. 석탄이 쌓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제 딱 늘어붙어서 안 빠지고 막히면 사람이 들어가서 떼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떼다 보면 이제 뭐 안전대를 걸고 하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호퍼가 삼켜버리죠. 호퍼가 삼켜버려서 죽는 재해가 해마다 몇 건씩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른 뭐 곡물 쪽이나 이런 데서는 발생을 하고 미국 같이 이제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그게 농업 부문에서 항상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 공간의 질식재만이 아니라 그런 삼킴재라고 표현하는데 인걸프먼트 그런 것을 법에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 법령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거는 특히 호퍼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석탄화력에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우리 석탄화력 발전소마다 필수로 하는 걸로 약속을 하면 좋겠다. 5대 화력발전소가 말하자면 표준을 하나 같이 만들어서 이 호퍼에 대한 표준, 소재는 이걸로 한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내지는 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 표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산업 법령에 이렇게 부합하는지도 물론 검토는 해야겠죠. 최소한 산업 법령 정도는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걸 검토를 할 텐데 뭐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의 산업 법령 안전보건 규칙하고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컨대 이 5개 발전사들이 주요한 유해 위험들을 자기 표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것을 인증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을 지키면 산업법령 안전보건규칙을 지킨 것으로 하자. 이게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게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국에서 하고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험성 평가 5단계, 6단계 또는 뭐 영국에서 하는 IACRR 뭐 이런 5단계 이건 하나의 이제 방법론이고 절차에 불과하고 법령과 이 업종 직종의 자기 표준과의 부합 그것에 대한 위험성 평가적 인정이 바로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것이 발전 분야는 이미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준을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탄장. 저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김영균 씨 사망 사고를 통해서 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잖아요. 그 전부 개정은 사실 안타깝게도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만 뭐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위험성 평가에 부합하는 전부 개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산업입니다. 발전 산업에선 불명예이지만 뭐 그것을 교훈 삼아 가장 최고의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신데 제가 이제 거기다 에너지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다. 그럼 컨베이어 벨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 컨베이어 벨트가 위험도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생산성 고려해야 되죠.
안전, 그 소위 뭐 빈도 강도법으로 해서 위험을 어느 정도인지 방법별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5개사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서 지나친 지체를 내지는 뭐 민간 발전사하고도 경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쟁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합의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 고용노동부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사망사고가 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망사고를 뭐 절대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의 위험성 평가 그 정도 한 거, 그 정도 관리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더 찾아서 입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관행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게 이제 서구에서 하는 그런 위험성 평가인 것이죠. 지금 우린 그렇진 않죠. 고용노동부가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성 평가적 안전관리를 하는 부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PSM이 그것인데요. PSM 라인이 있죠. PSM 라인과 비대상 라인은 차이가 크죠. 근데 PSM 라인은 어쨌든 잘 굴러가죠.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PSM은 1996년부터 적용된 제도인데 안전규칙의 폭발 화재 누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PSM을 통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그 A라는 발전소가 써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이제 이행평가가 나오죠. 그런데 안전규칙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성 평가에 입각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안 하면 하라고 투자를 명령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위험성 평가예요. 그래서 PSM은 비교적 선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근무하는 분도 전문성이 쌓이고 있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마찬가지로 PSM 보고서를 쓰듯이 우리 5개 발전사가 주요한 유해 위험들 내지는 뭐 발전소 전체 유해 위험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걸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PSM이라는 제도를 굳이 뭐 넓히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험성 평가가 원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자기 규범을 승인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어요. 승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탄장,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유해 위험,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이제 핫 이슈로 보이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독일의 발전 부문에서 최근에 질식재해가 났는데요. 바로 목재 펠릿 보관 저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사망을 했을까요, 사람이? 목재 펠릿은 왜 거기다 저장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일산화탄소에 똑같아요. 그 저탄장에서 화재가 나거나 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어차피 탄소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독일도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독일에 누가 하느냐? 독일에는 산재보험조합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BGEETEF 발전 섬유가 같이 하고 있는 산재보험조합이에요. 우리 발전인재개발원은 5개 석탄화력 발전 중심으로 돼 있는데 걔네는 9개 부문으로 그다음에 공공부문 약 20개 부문으로 업종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어떻게 뭉쳐 있느냐? 산재보험조합이에요. 산재보험을 우리는 국영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잖아요. 근데 하나로 몰아서 걔네는 발전 부문, 그다음에 섬유 부문이 같은 업종조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지 예방 감독관들이 있어요. 그 비지는 말하자면 우리로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로복지공단 걔네들은 어떻습니까? 발전소에 대해서는 귀신이겠죠. 걔네들이 다니면서 그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도 이 비지가 제정을 해요. 자기 표준을 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탄장 어떻게 관리할지. 발전 부문에서 되게 중요한 그 유해 위험이 뭡니까? 폐수 처리장 같은 거. 폐수 처리장 되게 중요하죠.
폐수 처리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같이 만든 규정이. 그것을 얘네들은 숙지를 해가지고 이 감독관들이 자기 발전 부문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PSM처럼 개선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다녀요. 얘네들은 뭐 입건해서 사법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아니니까. 얘네들은 보험조합의 공공기관에 말하자면 공단 직원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보험사를 운영하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내지는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험료 더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감독을 하고 다니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연방 근로감독관이 와서 처벌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미 뭐 연역법이 좀 길었는데 그런 맥락이고요. 쭉쭉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림만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험성평가의 정책 동향, 근데 고용노동부는 이 정책 동향이 자기규율 위험성평가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이 본 취지를 본 의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논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영국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독일 얘기는 이미 드렸습니다만 좀 그림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과제, 여러분들은 좀 풀어가고 계신데 뭐 그래서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셀프 레귤레이션의 번역어인데 원래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용어이긴 해요. 근데 그때는 자율안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율안전이라고 부르고, 여기 오신 5개 발전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중대재해가 났을 때만 간섭을 한다, 이거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율안전을 다시 이야기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게 거기에 대한 이제 좋지 않은, 내지는 뭐 서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번역어를 이렇게 자기 규율로 바꿨고요. 그걸 또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의 하나의 중요한 툴로서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를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위 사업장의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근로자 참여, 그다음에 사업주의 리더십에 입각해서 해라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위 사업장이 아니고요, 업종 조합이나 업종 협회에서 그걸 하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업종 조합이나 업종 협회의 전통이 잘못돼 있거나 없잖아요, 그죠? 발전소는 좀 특이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사망 만인율이 뭐 영국에 비해서 또는 독일에 비해서 한참 높죠. 과제가 많은데 이건 이제 사고성 사망만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문제의식은 그래요. 안전보건 규칙을 중심으로 한 그 시시콜콜한 법 규정이 이제 현장에 맞지 않는다 정도의 인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것만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게 개선을 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위험성 평가표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것만 하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돌아서 법령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 자체가 요컨대 법률 자체가 위험성 평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보건 분야에서 법률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 측정, 뭐 특수건강진단.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직업성 질환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개선은 법조문에 없어요. 법조문에 없고, 또 안전보건 규칙으로 가서 보면 규칙에는 하라라고 돼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안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안전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이 안전과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어떤 유해 위험이든 어쨌든 근로자한테 건강상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부터 찾아보냐면 법에 있어 없어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법이 없네? 그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 다음에 법에 있는데 보니까 그 말미에 단서 조항이 있네. 단서 조항을 찾아가는 게 실력자 선수가 되는, 어떻게 보면 법이 또는 법령이 위험성 평가를 방해하고 있는 꼴이죠. 그럼 위험성 평가 감독을 하는 감독관은 어떤 입장일까? 사실 위험성 평가 감독에 대한 지침이 지금 비공개인 위험성 평가 그 특화 점검 매뉴얼이 있는데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기규율 예방 체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데다가 안전문화 내면화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안전문화 내면화는 이런 독일, 일본, 영국처럼 그 법령에서는 추상적인 것과 원칙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시시콜콜한 안전보건은 업종 직종별로 자기 표준을 만들고 그것이 규범력, 즉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감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기 표준이 인정되는 체계가 안전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학회가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5개 발전사가 같이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규칙에는 비교적 추상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발전소가 만든 안전보건 표준이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권위를 하루아침에 가질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것이 만들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만나셔야 돼요. 이게 합리적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실은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의 원조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바로 그 업종조합으로, 나쁘게 보면 산재보험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통합되는 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업종 특화한 유해 위험에 대한 평가와 감독 체계를 유지하기 힘든 거죠. 영국은 오히려 통합돼 있었는데요. 얘네는 이제 독일을 사실은 본따서 얘네가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을 장명을 한 겁니다. 결국 원래부터 그렇게 하던 애들은 원래 안전은 그렇게 하는 건데 라고 했는데 영국은 이제 그렇지 않고 개판으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각성해서 이렇게 명명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깨달음의 부족으로 좀 앞으로는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러한 위험성 평가 5단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긴 했는데 고시로서만 받아들이고 이 법률 전체에서 이렇게 병립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법규에 매여 있는 사실상 반쪼가리 위험성 평가인 상태라는 거고요. 깨달음이 있었던 이유는 영국도 그 에드워드 6세를 이어서 왕위를 갖게 된 그 엘리자베스 2세인가요? 그 양반이 겪은 사고입니다. 이게 웨일즈 지방에서 1966년에 발생한 그러니까 탄광에서 이제 탄광 찌꺼기 슬러지가 무너진 거예요. 슬러지가 무너져가지고 1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기로 사고 조사를 하는데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로벤스이고요. 그 로벤스 보고서가 현재 영국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토대가 됩니다. 로벤스가 바로 이 석탄 공사의 사장이었어요. 노동조합 장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죄인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데 얘네들이 2년 동안 전국의 180개의 이런 직종 협회 등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결국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기규율이다. 업종, 직종, 이걸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규합해내야 된다.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막 존재하고 있었어요. 영국도. 근데 그들이 희망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권위를 줘야 된다라는 걸 각성해낸 겁니다. 실은.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처럼 시시콜콜한
pre-descriptive regulation이라고 하죠. 뭐 센티미터까지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심지어는 노동안전에 관한 입법들도 부처별로 있는 거예요. 농업 부문에도 근로자가 있고 광업 부문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처별 법률을 가지고 있던 체제를 통합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고, 그러면 부처별로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농업은 다르고 뭐 임업도 다르고 광업도 다르잖아요. 발전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별 입법을 했던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법률 자체를 추상화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은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너희들이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이 이런 원칙입니다. 바로 알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랍. 실행 가능한 한 위험도를 낮게. 그죠? 뭐 이걸 스페어풋 또는 이제 알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률 자체가 간단합니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 서구는 산안법 자체가 비교적 단순해요. 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을 선언했기 때문인데, 사업주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을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한 위험도를 낮게 개선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할 것이냐, 이것을 업종 직종들이 같이 따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한 위험도를 제로로 하라는 거냐, 내지는 뭐 환경처럼 BAT, 베스트, 뭐 어베일러블 테크닉을 쓰라는 거냐, 최첨단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업장 안에서의 문제는 지금 경쟁도 해야 되잖아요. 경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경쟁을 보호하는 관점도 있어요. 시장을 보호하는 관점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실행 가능한 한, reasonably practicable. 그래서 업종 직종조합이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용노동부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고 승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승인을 잘 안 해주죠. 안 해줄 거예요. 그 법률적 근거도 없고. 근데 저는 중처법에서 그 가능성을 사실 엿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중처법에서 제가 가능성을 엿본다는 게 뭐냐면, 지금 중처법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산안법에서 위험성 평가는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고 권고인데, 중처법에서 사실상 강행화됐죠. 누구도 중처법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위험성 평가를 하고 계신데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빠진 데 없이. 근데 결국 이제 사법부의 관행에 의존하는데, 사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면 한 걸로 봐요.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데 뭐 이렇게 깐깐한 검사 만나면 그걸 가지고 걸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법원 가서는 어쨌든 적당히 했으면 했다고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유리로 해석하는 법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또 사법부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처법에서 하여튼 이런 딜레마 상태에 있는데, 아직 관행이 자리 잡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발전소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합의해서 하면 그 인정해 다오, 중처법에서. 전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 가능해요. 발전소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터질까가 노심초사할 텐데, 우리 이렇게 같이 했다 그러니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구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좋은 굿 프랙티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중처법이 아무리 왔다고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안전보건도 좀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처법에 따른 그 이제 사법 조치 내지는 그 업무 관행 속에서 이러한 업종 조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는,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전 계속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규율 위험성 평가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법이 짧아지고 목표만 주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은 시행령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업종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화학물질 같은 것은 모든 업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물질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산업 구조, 그러니까 이 단위 사업장 내에서의 뭐 노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내용이고 실은 이러한 인프라가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그 독립 부처죠. 뭐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 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 예를 들면 독일 이제 영국은 19개, 독일은 이제 9개의 비지와 20개의 공공부문이 있다면 얘네는 19개의 부문의 업종으로 나눠. 이건 편유산업 분류하고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폐기물을 한번 보면 폐기물 안전보건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위시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코드를 만듭니다. 코드를 23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영국 산업법을 지키기 위한 그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분야에서는 이 23개의 코드를 지키면 영국 산업법을 지킨 걸로 퉁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건설이 제일 그렇죠. 여러분도 관계가 깊은데 건설 부문은 건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은 이렇게 관련 레귤레이션이 많고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안전대를 착용하면 끝이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얘네는 이 비계협회에서 만든 이 규범까지도 영국의 안전보건청은 규범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걸 승인받았는데 얘네들이 걸렸어도 30분 안에 구조하지 못하면 쇼크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조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기 규범에는. 이 규범을 HS가 승인하는 거죠. 이렇게 더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율 규범이라고 했을 때 마치 뭐 기업을 놔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더 디테일합니다.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걸 약속하는 건데요. 그거는 자기한테도 필요하니까 영국도 처벌은 세게 하니까 죽지는 않아야 돼요.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EME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발전 부문이 속한 비지인데요. 이게 그들이 만든 규범이에요. 태양 발전 시스템의 조립 및 유지 보수. 지금 들어가 보셔서 구글링하고 번역하면 다 나옵니다. 전 이거 빨리 공부하셔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벤치마킹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규범이 쫙 있어요. 이게 다 규범력이 있어요. 이거 한 조문 한 조문을 안 지킨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딱 봐서 이제 정황 판단을 해서 상당히 willful, 위중하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그걸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이라는 우리로 보면 우리 산안법에 모델이 있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들은 노동안전위생법을 1970년대에 만들고 실은 노동방지단체협의회법을 1960년대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의 모태가 된 것은 1935년에 만든 시멘트협회예요. 시멘트협회가 안전보건협의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해마다 컨퍼런스를 합니다. 지금 75회차 컨퍼런스 연재집이 다운로드 가능해요. 저는 우리 발전도 우리 연재집을 만드시는데 안전 부문을 따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노동재해 방지 단체법으로 6개의 업종이 자기 규범을 만들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안전공단이 중앙을 포함해서 7개가 있는 거예요. 안전공단이 7개가 있는 건데 얘네는 보험을 하진 않지만 안전보건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선행 비계라고 해서 비계를 위에를 이제 밑에서 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염려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규범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에서는 우리나라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게 건설 이게 규범력이 있는 겁니다. 즉 노동안전위생법에서 건재방 건설재해방지단체협의 규정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노동안전위생법에 입각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걔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게 토사 붕괴 엄청 많은 거잖아요. 트렌치 컬랩스. 이것도 얘네들은 이렇게 하게 했어요. 하게. 그 다음에 화학물질. 우린 사실 화학물질 지금 보니까 되게 취약한데 그 얘기만 드릴게요. 그 윤활관리 유분석 이제 업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터빈 이제 윤활유 업체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교육하는 업체래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산계 윤활유를 쓴다고 써 있길래 인산계 윤활계가 어떻게 해로운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 우리 관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인산계 윤활유 피부 노출되면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기능성은 개선한 것이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윤활관리 유분석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터빈 수리는 뭐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그러면 걔네들이 이런 건재방 같은 데서 만든 화학물질 규정을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도 이런 자기규율 위험성표가 빨리 돼야 하는 업종이에요. 대표적인 업종. 그러니까 발전은 이미 토대가 돼 있지만 건설업은 빨리 그걸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아리셀에서도 사태를 빚었는데요. 아리셀 사태도 일본의 2차 전지, 1차 전지에서는 이런 거 안전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자기 협회 표준이. 절대 제가 보기에 그런 사고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협회에 들어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신데 이런 포럼을 규정을 만드는 포럼까지 발전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발표를 진행해 주신 강태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가, 가거든요. 예. 발전산업 이제 워킹 그룹의 어떤 아젠다를 띄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일단 뭐 공단에도 또 고용부에도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발전 5개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좀 뛰어넘거나 아니면 조금 미흡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고용노동부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좀 풀어나갈지 그 실마리를 하나만 좀 기점을 해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포럼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해 당사자 모임.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게 많이 쓰잖아요. 뭐 회의 자체를 포럼이라고 쓰는데 잘못된 개념이에요. 포럼이란 말은 뭐냐면요. 퍼블릭은 이렇게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광장 자체를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는 누굽니까? 5개 발전사의 그 사업주, 노조,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부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은 건설업이 많기 때문에 거긴 저는 뭐 국토부도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포럼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이제 컨퍼런스가 자리인데 이 컨퍼런스 자리에 이제 그런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셔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뭐 비계부터 같이 만들자, 내진 저탄자 안전기준부터 만들자 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저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서로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이 자리가 제일 좋다고 보고 이 컨퍼런스가. 그 다음에 저는 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있잖아요. 그 7월에 하는 거. 거기에 최근에 그래도 좀 제지협회 같은 데 모여서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공짜로 뭐 대관한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지지한 학회들이 와서 자기 거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일본은 왜 그게 일본에서 원조냐면 거기에 그 말씀드린 직종 업종조합이 와서 자기들 자기 기본 만드는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긴 발전소, 그 7월 달에 5개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 민간 발전, 한수원도 5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네. 하나만 더 네. 질문드리겠어요. 민주개발원의 변현식입니다. 지금 그 건설업종에서 가장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돼 있고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인정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릴지. 네, 일본 건설이 이제 상당히 발전했다는 얘기고요. 한국 건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건설은 어떠냐면 표준 시방서가 있을 뿐이에요. 표준 시방서가 있는데 거기 안전 얘기가 없습니다. 표준 시방서라는 그 인프라를 이용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가 있잖아요. 그 협회도 있고. 그런 데를 이용하면 그들도 인프라는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관심 자체가 없고 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것도 있죠. 공제조합도 이제
서포트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구조인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는 있어요. 뭐냐면 플랜트 노조, 플랜트 참여하잖아요. 발전소 플랜트 노조, 그다음에 국토부, 산업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다음 주에 해요. 뭐 그런 움직임은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약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